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 목소리 잘 안 들리거나 화면 좀 잘 안 보이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오늘, 예, 오늘 최 원장님하고도 통화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원장님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실제 케이스랑 예, 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실제 케이스를 좀 보면서 네, 어떻게 이렇게 처방을 좀 접근하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질문했던 그 케이스랑 네, 다 연달아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어, 왜 제가 이 부분을 하냐? 예, 고방에 있어서도 허실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네, 이 허실에 따라서 약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다음에 오래 쓸 수 있을지 용량을 또 정하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케이스가 왔어요. 네, 좋은 케이스. 보자고요. 이 학생은 18세 남자고, 네, 그쵸? 뭐 혈압은 120에 72, 77, 맥박은 73. 뭐 키하고 체중 뭐 거의 보통 체중이에요. 근데 주소증을 보자고요. 주소증이 포인트니까. 뭡니까? 예, 주소증이 뭐죠? 복만과 트림, 예, 소화불량. 그죠? 복만과 소화불량이다. 그럼 이제 복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복만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약쟁이를 한번 보자고. 약쟁? 복만을 다스릴 수 있는 약이 여러 개가 있죠. 예,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뭐 실증의 복만 오늘 할 부분입니다. 네, 실증의 약인 뭐 대왕, 망초 이거 복만을 다스리죠. 네, 그러니까 실증에 있는 복만을 다스리죠. 대왕, 망초가.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할 부분인 뭐 지실이라든지 후박 이런 것도 복만을 다스리고 뭐 복망복통, 예, 뭐 이렇게 지실, 그다음에 흉복창만, 예, 이런 후박 지실도 이렇게 복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었던 작약도 복만을 다스렸죠. 네. 근데 일단 보자고요. 복만이 때, 그렇죠. 실증이 때는 대항망초를 쓴다. 또는 뭐 지실후박이라든지 뭐 작약을 쓰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딱 체형을 보자고요. 딱 체형을 봤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늑골각이 예각입니다. 뒷골각이 딱 뚜렷하게 보이는 게 늑골각이 예각이고 그 다음에 이 배꼽선하고 요 ASIS 선에서 이렇게 그 체형사상의학에서 말하는 한강지기가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형적인 이제 소음인 체형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좀 이따가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전형적인 소음인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소음이는 소화기, 특히 위하고 장이 약하기 때문에 좀 약을 좀 다르게 써야 돼요. 다른 체질과 달리 약을 다르게 써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체형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질을 무시하고 나도, 예, 체질을 무시하고 나도 이런 체형을 가진 사람한테는 대왕 망초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어때요? 대항망초의 포인트가 뭐죠? 소장대장이죠.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 대왕은 대장이고요. 주요 약용초가 대왕은 대장이고, 예. 그 다음에 망초는 소장대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부학적 생각에서 뭡니까? 소장대장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배꼽 주변이에요. 예. 특히 뭐 소장은 배꼽 주변입니다. 네, 배꼽. 그러면 이 학생을 보자고.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봐봐요. 심폐. 그죠? 심장과 폐가 있고, 그 다음에 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비뇨생식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 라인, 즉, 여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 울입니다. 예. 늑골의 울을 토대로 해서, 아, 심장과 폐 기능이 실증이겠다, 허증이겠다. 크면 실증, 작으면 허증이겠죠.
그 다음에 늦꼬리, 예각, 둔각, 그쵸? 예각, 직각, 둔각에 따라서 소화기가 어떻게 써요? 허증이겠다가 실증이겠다. 알겠죠? 예. 예각이면 공간이 작죠? 둔각이면 공간이 넓죠? 네. 우리 너무 어렵게 말고 그냥 쉽게 쉽게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쏙 들어갔어요. 당연히 어때요? 약하겠죠. 허증이겠죠. 네, 허증. 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비누생식기. 여기는 작으면 허, 크면 실. 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학생한테 쉽게 말해서 대장소장이 약한 학생한테 대항망초를 쓸 수 있을까? 못 씁니다. 예. 뭐 원장님들이 써볼 수 있는 시도는 있겠지만 예, 쓰면 백발백중 안 좋아져요. 네. 왜요? 허실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봐봐요. 어, 입맛이 없어서 살이 빠지는 사람한테는 어떤 약을 써야 되겠죠? 입맛이 없어서 밥도 잘 못 먹고 살이 빠지는 사람한테는 뭐 인삼이라든지 뭐 이렇게 식욕 돋구는 약들을 써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먹으면 예 자꾸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드름하고 토하려고 하고 미식미식 거리는 이런 사람들은 뭐죠? 체한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죠? 좀 소도시키는 소화시키는 약을 써줘야 되겠죠. 예 그렇죠. 허시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태주는 게 있고 빼주는 게 있고, 예, 빼주는 게 있죠. 네, 네, 보자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구조적으로 장이 허증인 학생이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파란 거 보이시죠? 파란 거는. 원래 지방이 원래 파랗게 나와요. 지방 있는 부분은 파랗게 나옵니다. 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배는 빨갛게 나와야 돼요. 체어진단 검사해보면 뭐 저는 뭐 체어진단을 거의 20년 가까이 써봤기 때문에 금방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배가 원래 빨갛게 나왔는데 배꼽 주변이 파랗죠. 뭐예요? 허증이고 한증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 복만이 있는데 허증이고 한증입니다. 예, 허증이고 한증이에요. 예. 그리고 체형상 전형적인 소음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음인 뭐 호소는 그렇죠. 태음병으로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증상은 뭐예요? 대장 파한증이에요. 대장 파한증. 예. 대장 파한증이기 때문에 대장 파한증일 때는 실증에는 곽향정지산을 쓰고 허증에는 향상회탕을 쓰는데 이 증은 뭐예요? 허증이고 한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곽향전기산증이 아닌 향사양회탕증이 더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늦꼬리 예각이고 네, 체형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한강지기가 보이고 그렇죠. 복부가 차서 대장 파한증으로 향상회탕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허증일 때 더 하한증일 때는 소음인 이중탕을 써야 됩니다. 태음병인 약인 소음인 이중탕을 써주셔야 돼요. 음, 금방 이해되시죠? 뭐 제가 뭐 어렵게는 설명 안 하니까 왜 이렇게 처방이 나오는지가 이해됐죠? 네. 그렇다면 네. 제가 이제 최 원장님하고 오늘 통화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왜 체형이 왜 중요할까? 왜 체형이 중요할까? 엄청 중요합니다. 체형이 왜요? 어,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네,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보자고요. 네, 체형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도 네, 그렇죠. 고방으로 쓴다면 신가탕, 계지가 자약탕을 쓰겠죠. 네, 신가탕, 계지가 자약탕을 쓰겠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자격증이 아니죠. 대장 파한증입니다. 예. 만약에 이 학생이 맞아요. 소음인이 아니었으면
신가탕이나 게제가 자약탕을 써야 돼요. 네. 오히려 신가탕이 더 맞아요. 신가탕이. 신가탕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네. 향사안기탕 안에 신가탕이 들어있습니다. 향사안기탕 안에 신가탕에 탕이 들어있어요. 네, 이석태 원장님, 뭐, 의문점은 좀 풀렸죠? 원장님, 뭐서 고방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잡히셨네요. 신가탕, 계지가 자약탕인가 딱 했으면 머릿속에서 이제 고방이 아예 다 머릿속에 잡힌 겁니다. 예. 원장님은 뭐,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워낙 원장님이 똑똑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석태 원장님이 엄청 똑똑하시더라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또 했고, 네. 체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체형. 네, 체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체형사상의학회가 그 민족의학 거기에 이제 올리는 거를 갖다가 칼럼하고 제가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먼저, 네, 소음인입니다. 네, 소음인. 네,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소음인은 뭐 이런 체형이에요. 네, 일단 이런 체형인데, 늑골이 얇아. 등골이 얇아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흉격 자체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흉격 폭이 얇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가 되게 얇고요. 네, 얇고. 그 다음에 늑골이 예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비누생기기 쪽, 요 부분, 하초가 좀 우리가 말하는 하초가 되게 많이 발달이 돼 있는 체형입니다. 그래서, 뭐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10명 중에 2명 정도? 네. 10명 중에 2명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나중에 또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좀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남방계라는 게 있고, 이제 북방계라는 게 있어요. 네. 남방계가 있고, 이제 북방계가 있는데, 우리 보면, 이제 어디야? 미얀마의 요족 혹시 아세요? 요족? 요족 아세요? 요족? 미얀마의 요족. 예, 요족. 그 다음에 뭐, 아니 캄보디아인가? 이 나라 이름 헷갈리는데 캄보디아인가의 묘족이고 요족이고 미얀마의 묘족인가 그럴 거예요. 미얀마가 묘족이고 예,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이제 예 그렇죠 캄보디아 요족인가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그 이제 막 동방불패 임청아 엄청 좋아했었잖아요. 그 본 기억나시죠? 그 이석태 원장님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으시니까 그 동방불패 임청아 아시죠? 동방불패 임청아 그 사람들이 뭐냐면 동이족입니다. 네, 다 동이족들이에요. 네. 동이족의 특징이 뭐냐면 해안가 이렇게 살았고요. 네. 해안가. 그러니까 이 동이족이 예, 제 세계 뭐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보시면 동이족이 이거는 뭐 모르셔도 되는 내용인데 예. 일단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도 해가지고 이렇게 예,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온 한반도에 온 집단이 있습니다. 이런 집단을 뭐라고 하냐? 남방계라고 하죠. 네. 이렇게 온 집단을 뭐라고 하냐? 남방계라고 합니다. 이 집단의 특성이 이제 동이족이고요. 이 동이족의 특징이 뭐냐면 이 글보다 이 말로 많이 이게 노래라든지 말로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방부패 말하는 그게 이제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묘족 이런 뭐 이런 예, 동이족, 예, 남방계. 우리가 말하는 흔히 남방계. 그 다음에 북방계 민족이 있죠. 이게 북방계 민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흑룡강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단군 신화에 보면 뭐 이제 호랑이하고 이제 뭐 곰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마늘 먹어가지고 이제 환웅 이게 뭐냐면 환웅 집단이 얘는 북방계 민족들이고 남방계 민족들이 요 동이족 라인으로 이제 곰부족하고 이제 호랑이 부족인데 이것도 100%는 아닌데 예, 이렇게 설이 좀 유래해요. 예, 좀 유력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방계 민족과 이제 남방계 민족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이제 한반 단군 조선이 만들어지고 한반도에 큰 틀이 만들어지는 민족의 한민족의 틀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왜 얘기를 하냐? 어, 남방계 민족, 동이족, 흔히 말하는 이제 동이족, 남방계 민족들은 소음인 체형이 되게 많아요, 압도적으로. 네. 소음인 체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임상을 해보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 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사람들 보면 되게 소음인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말하는 베트남 사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좀 키 좀 작고, 좀 막 좀 여리여리해. 그리고 손발차고 추위 엄청 많이 타. 예. 그래서 인종학적으로 보면 베트남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말하는 묘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얀마에 말하는 묘족들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 결혼할 때 묘족, 그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슷하거든요. 잘 몰라봐요. 심지어 묘족은 잘 모릅니다. 네, 잘 몰라요. 가장 비슷해. 가장 비슷한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제 남방계 민족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방계 민족이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 또 이제 뭐냐면 또 여진족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만주족이라고 불리는 만주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주족. 예. 왜 이 얘기를 하냐? 예. 제가 이렇게 봤는데 확실히 이제 한경도 이런 쪽은 만주족이 많이 살았던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남한에서는 남방계 민족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 왜 이 얘기를 합니까? 했을 때 그 이재마 선생님께서 동무 이재마 선생님께서 이 함경도에 있다가 또 서울에 또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약간 말이 틀려요. 약간 말이 틀리는데 에, 그때 함경도에 있을 때는 확실히 태음인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100%냐? 아니요, 그건 아닌데.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한 쪽에서는 한경도 쪽에서는 북방기 민족이 압도적으로 또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만주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 태음인이 많이 분포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남한에서 이렇게 제가 뭐 북한에서 진료한 건 아니니까 남한에서 이렇게 좀 진료를 해보면 태음인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 동무 이재만 선생님께서는 그렇죠. 그렇죠. 많다라고 하는데 임상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아마 한경도에서 만주족들, 우리 여진족 만주족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남방계 민족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압도적으로 소민들이 좀 많아요. 네, 좀 많아. 예. 그 10명 중에 2명보다는 훨씬 높아요. 네. 어, 그래서 아마 원장님들이 뭐책 같은 거 보실 때 그 인류의 이제 그 이동 그거 예. 이런 거 보시면
조금 뭐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체형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유전인자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유전인자가 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죠? 그 어떤 유전자에 따라서 체형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제가,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임상해 본 결과, 남방계 민족에서는, 예, 소민이 분포가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이족 라인들, 소민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만주족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뭐 몽골 사람들, 여진족, 이런 만주족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태음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소음인은, 그렇죠. 10명 중에 2명이라고 얘기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방광, 이쪽이 이제 성세하고, 네. 흉금지세가 호약한데, 어, 울이 되게 잘 가요. 늑골울이 되게 작아. 예, 그래서 심폐 기능도 약하고, 그다음에 늑골이 예각입니다. 예, 늑골이 예각이에요. 그래서 소화 기능도 약하고, 쏙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장 기능도 약하고, 어디가 강해요? 비뇨생식기가 비교적 강합니다. 네. 음. 그래서 소민 같은 경우는 이제 흉곡이 작고 골반이 넓어요. 네. 그다음에 상체보다 하체가 발달이 되고 살이 찌면 아랫배가 찌고 하부 비만, 엉덩이 비만, 허벅지 비만. 그래서 일명 비너스상. 네, 비너스 체형이 네, 이런 체형이죠. 네, 이런 체형인데, 네. 그래서 소민이 보면, 네, 울이 작아요. 네, 울이 작아. 그래서 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가 얇아요. 얇습니다. 네. 그리고 늑고도 예각이다 보니까 어때요? 울 자체가 늑고도 예각이고 좁고 울 자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도 이 앞에 안테리어 포스테리어도 얇으니까 울 자체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심장과 폐가 작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 기능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분들은 실증 질환보다는 허증 질환이 유달리 잘 나타납니다. 네. 그 다음에 늑골이 예각이기 때문에 이 간이 이렇게 밀려요. 간이 이렇게 밀려요. 흉골이 늑골이 흉격, 울타리가 좁고 늑골이 예각이다 보니까 간이 이렇게 밀립니다. 그래서 간이 아래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쳐져 있다 보니까 위도 위치가 아래로 많이 위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번에 말했던 위하수가 좀 많이 종종 증가해서 소화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제가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었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좀 시간이 남길래, 어떤 이제, 안 오신 것 같은데? 권 원장님, 여 원장님의, 봤더니, 여 원장님의 이제 초음파를 봤더니, 어떻게 보였었냐면, 어, 초음파를 딱 봤습니다. 네, 초음파를 딱 봤는데, 네, 봤는데, 보통 이제 초음파를 볼 때, 위 초음파를 볼 때, 검상벽이 아래, 우리가 말하는 그 명치, 바로 아래, 명치에다가 딱 프로브를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보입니다. 간 자엽이 보이고요. 이렇게 간 자엽이 보이고, 위 유문부가 보이고, 이렇게 췌장이 이렇게 좀 보여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이렇게 대부분 요 이제 간 자엽 바로 아래에 이렇게 유문부가 이렇게 위치를 해 있거든요. 대부분 요 위치해 있는데, 위가 아래에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하수, 위하수, 위하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렇게 늑골이 넓은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명치 아래에 유문부가 이렇게 딱 위치하고 있는데,
이 등골이 좀 예각이거나 충골이 좀 작고 이렇게 마른 사람들은 이렇게 위가 이렇게 많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위가 많이 처져 있었어요. 위가 많이 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은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간 자엽하고 위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간 자엽하고 위가 많이 떨어져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었냐면 유문부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보통 여기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 아래 처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배 꼬록꼬록 소리가 잘 들리지 않냐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왜요? 위가 이렇게 물이 항상 고여요. 이런 사람들은 위 내용물이 항상 고입니다. 잘 고여요. 위가 이렇게 처져 있다 보니까 이 12장은 항상 봐봐요. 식도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도는 고정이 되어 있고 12장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저부라든지 위체부라든지 유문부는 처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위가 좀 처져 있는 사람들은 위가 이렇게 처져 있어요. 아, 위하시는 분들은 위가 처져 있다 보니까 위 내용물이 고여 있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꼬록꼬록꼬록 소리가 잘 들려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번 봤지. 그래서 제가 유문부 움직임을 봤습니다. 예, 유문부 움직임을 봤는데 보통은 1분에 식후 그러니까 식사 후에 4시간에서 5시간 이내입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이제 뭐 위초음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런 거 많이 체크하시는데 보통 식후 4시간에서 5시간 이내에는 위 유문부의 움직임이 보통 5, 6회 정도 돼요. 1분에 5, 6회 정도 됩니다. 근데 3회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은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예. 3회 이하로 떨어지는 분들은 소화기가 아주 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장님 같은 경우는 거의 1분에 한 번 될까 말까 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원장님하고 비교했더니 예, 뭐 1분에 세네 번 있죠. 예. 그 그래서 그 원장님이 또 물어봐. 이거 유문부 움직임 3회 이상 뛰는 거 뭐 진짜요? 논문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예, 논문 찾아보면 위연동 운동성 질환이라서 옛날 논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통 움직임이 1분에 3회 이상이 나와야 돼. 네, 여기에서 다 소개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네, 1분에 3회 이상의 유문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관찰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라고 했을 때 진단 방법이 위 배출 주사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초음파로 유문부를 보는 방법이 있고 네, 그다음에 위전도 왜 이 전기전도로 하는 검사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에 나와요. 나와, 나와요. 원장님들이 대부분 책을 보시기 때문에 원래 솔직히 책에는 좋은 내용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정말 공부를 원하시면 논문을 엄청 많이 찾아보셔야 돼요. 예. 근데 요즘에 논문 찾기가 너무 쉬워서 그냥 하루에 나오는 논문들을 계속 검색하고 논문을 위주로 찾아보시면 되게 해답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면 되게 어 되게 되게 인상적인 거 되게 많이 알죠, 제가. 그렇지 않나요? 원장님? 보면 보면 남들 책에 안 나오는 막 제가 막 인상적인 거 되게 많이 알잖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안 신기하죠? 왜 논문 찾아봐서 그래요. 논문 찾아봐서. 네. 나중에 한번 시간 내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 전형적인 소음인 분이었어요. 근데 소음인이었는데 위가 아래 처져 있었고, 그다음에 연동 운동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뭡니까? 무슨 병이야? 이 사람은 소음인 태음병이에요. 네, 소음인 태음병. 금방 이해되시죠? 초음파만 봐더라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소화기 쪽을 좀 돕는 약들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논문에도 아까 그 논문에도 나와요. 연동 운동을 늘리는 방법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면 늘리고 예, 여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막 논문을 해봐. 연동 운동을 하는 테스트를 쭉 해봤더니 그 에피네프린 이런 계열,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계열을 썼더니 연동 운동이 줄고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을 좀 자극했더니 연동 운동이 늘더라 이렇게 막 있어요. 예. 요 논문이 나오면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약, 교감신경을 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약 다 있잖아요. 예, 그런 약으로 이렇게 대입하면 돼요. 네, 다시 한번 네, 소음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음인들 같은 경우 위가 처져 있고, 네, 연동운동이 이렇게 다는 아니고, 연동운동이 떨어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보통 이제 초음파로 많이 좀 체크를 해요, 횟수를. 네,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1분에 보통 이제 5, 6회 정도 나와야 되는데, 식후 5시간 이내에요. 식후 6시간 이후에는 공복이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예, 안 움직여요. 음. 아니, 위 소장이 다 지나갔는데, 음식물이 다 지나갔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예, 그때는 우리 몸에서 움직이진 않아요. 왜요? 움직일 게 없는데 왜 움직여? 안 움직이지. 예, 먹으면 움직입니다. 먹어야지 움직여요. 네. 공복일 때는 절대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공복인 사람들 막 아무리 막 해서 막,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어, 그렇죠. 장이 약하고, 네, 비누시가 좀 강해요. 네. 또, 왜 이 말을 또 했냐? 예, 요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또 본론부터 또 얘기를 할게요. 네, 소민들 같은 경우에, 네, 봐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소민한테 마왕을, 예, 그러니까 이 마왕을 한번 얘기 한번 해요. 마왕은 어떤 약이죠? 마왕은 어떤 약입니까? 실증약이에요. 예, 마왕은 실증약입니다. 예, 마왕은 실증약이에요. 그러면 소민분들 같은 경우는 허증으로 잘 빠져. 왜요? 심폐기능도 약하고 소화기능도 약하기 때문에 엔진도 약하고 그렇죠. 연료통도 약하기 때문에 허증으로 잘 빠져요. 네. 그래서 망을 어때요?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민한테 망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저 물어보겠습니다. 소민한테 망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까? 씁니다. 많이 쓰는데? 저는 많이 쓰는데 소민한테 많이 써요. 어. 소민한테 왜 망을 왜 못 써요? 예, 왜 못 써요? 예, 저는 씁니다. 예.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포인트가 있는데, 소민들은, 봐봐요. 네, 그 포인트입니다. 마왕은 어떤 약입니까? 실증약이죠. 네, 실증약이야. 실증약이야. 그 다음에 교감신경 그 자체 약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아까 얘기했었죠. 소민들은, 허증으로 잘 빠지고, 그렇죠? 허증으로 잘 빠지고, 소화기가 약하다 보니까, 어때요? 마왕 쓰면 어떻게, 위 언동 운동 원래 잘 안 되는 사람이 더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못 쓴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증이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소민에 감기 걸렸어. 제치코물 주주주 비염 있어. 쓸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못 쓰고요. 네. 첫 번째 소민한테 망을 오래 못 씁니다. 네. 왜요? 허증이 되니까. 그 다음에 많이 못 써요. 예. 많이 못 씁니다. 그렇죠. 용량은 과하게 못 써요. 예. 그리고 소민에게 허증이 나타날 때는 절대 못 써요. 예. 소음인에게 허증이 나타날 때는 절대 못 씁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마황은 실증약이고, 그렇죠? 교감신경 그 자체의 약입니다. 예. 그래서 소음인들은 허증으로 잘 빠지고, 왜냐하면 호흡기라든지 소화기가 약하니까, 예. 아니, 제가 호흡기 잘못 얘기했어요. 호흡기가 아니죠. 예, 심폐기능 잘못 얘기했습니다. 호흡기 잘못 표현했습니다. 심폐기능이 약하죠. 엔진이 약해. 연료통도 약해. 지방도 적고.
네. 그래서 허증으로 잘 빠져. 네. 그래서 망을 길게 쓰면 어떻게 돼? 망을 길게 쓰면 무조건 허증이 돼요. 네. 어때요? 망을 길게 쓰면 어떻게 돼?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살이 빠지죠. 이건 뭡니까? 허증이잖아요. 오- 허증어가 되기 때문에 원래 소민이 허증으로 잘 빠지기 때문에 오래 못 써요. 그래서 망제를 쓰더라도 3일을 못 씁니다. 네, 3일 이상 잘 못 써. 네. 그 다음에 용량을 아주 적게 하셔야 돼요. 개지 월비탕, 아니, 개지 망예탕, 개마 각반탕식으로 개강조초 황지무탕식으로 망량이 되게 적은 용량으로 투여가 돼야 됩니다. 네. 적은 용량으로 투여를 해야 돼요. 네. 보자고요. 우리 근기율력의 조문에서도 허실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이름자에 대초홍탕 주지. 그다음에 소초홍탕 역시 주지야. 뭡니까? 대초홍탕 뭡니까? 망이 많이 들어가잖아. 예. 망. 그래, 대초홍탕. 부을 때 뭐 써라? 망 써. 부으면 망 써. 응. 망 써. 어. 망 써. 근데 허증이고 한증일 때는 뭐야? 소초홍탕 써. 망 많이 써봐. 근데 허증이나 한증일 때는 뭐야? 소초홍탕 써. 그거예요. 역시 주지야. 아. 허실 개념이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 고방에서도 허실 개념이 없어요. 다 있지. 근데 이거를 정립을 안 할 뿐이죠. 네. 그러면 또 하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오는 시오. 아우, 저 글씨를 너무 못 썼네. 제가 좀 잘 쓰겠어요. 시오는 시오. 시오는 실증약입니까? 허증약입니까? 네. 시오는 실증약이에요, 허증약. 뒷부분에서 얘기할 건데 시오는 실증약이에요, 허증약이에요. 실증약이에요. 실증약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중에서 시오를 고방을 많이 쓰는 분들은 경험을 했을 건데요. 소음인한테 소시오탕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소음인한테 허증 소음인한테 소시오탕 쓰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깔아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서 약 반나절아요. 그런 경우 보셨을 텐데 혹시 보신 분 소음인한테 소시오탕 썼다가 환불 받은 적 있다. 반납받은 적 있으신 분 있으실 텐데 막 소음인 허증인 사람한테 소시오탕 쓰면요 어지럽고 깔아지고 입맛도 없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어떤 원장님이 소음인 애한테 소시오탕 썼다가 애가 낮에 소변을 보더래. 실내. 소변을 실내 하더래. 예. 그래서 엄마가 쫓아왔더래요. 왜요? 허증이잖아. 허증이 돼서. 실증입니다. 봐봐요. 음. 그래서 왜요? 시오는 실증약입니다. 왜요? 열을 떨어뜨리고 그렇죠. 해열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흉격 자체가 작기 때문에 흉격 자체가 작은 사람한테는 시오를 잘 쓰기가 힘들어요. 네. 시오를 쓰더라도 조금 쓰든지. 예. 그러니까 왜요? 왜 시오는 어디에 이쪽이 약이잖아요. 예. 여기 약이잖아. 여기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큰 사람들한테는 많이 막 쓸 수 있어. 예. 근데 작은 사람한테는 예, 용량을 조금 쓰든지 길게 못 쓰든지 용량을 조금 쓰든지 아니면 아예 못 씁니다. 허증일 때는. 그래서 어, 보증기탕 소음인의 망향은 대표적인 허증입니다. 네. 소음인의 망향은 대표적인 허증이에요. 그래서 시오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기탕에다가 시오를 빼고 시오승화를 빼고 곽향소엽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소음인인데 보증기탕 증이야. 근데 뭐예요? 시오 자체가 실증약이다 보니까 소음인한테 망향 자체가 너무 심한 허증이니까 못 쓰는 거예요. 네, 포인트.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소음인한테 시오를 못 쓰나요? 쓰죠. 대표적으로 시오게질 건강탕이 소음인한테 주로 많이 쓰는 처방이에요. 그 오스카 게이세츠가 그 대충명절이 제일 많이 쓴 처방이 뭐죠? 자기가 맨날 책에 막 써놔. 4대 처방. 나는
네 가지 처방을 제일 많이 써. 뭐죠? 뭐죠? 음, 네. 시오게 건강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오게지, 소시오탕, 시오게지 건강탕, 영계추감탕, 또 하나가 시오모 많이 써요. 시오모. 네, 시오모. 네. 그, 책에 막 많이 나와요. 자기가 맨날 이거 많이 쓴다고 얘기 엄청 많이. 시오제를 많이 썼어요. 시오제를 많이 썼어요. 네. 네. 거기가 세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시오게지 건강탕은 되게 많이 썼어요. 특히 시오게, 그 대충령들이 시오게 그냥 게지 건강탕은 엄청 많이 썼어요. 정말 주로 많이 쓰는 처방 중에 하나였어요. 네. 네. 소음인한테 시오게지 건강탕 씁니다. 네. 시오가 16g이나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체형을 무시하고는 체형에 따라서 길게 쓰느냐, 못 쓰느냐? 길게 쓰냐? 그러니까 만약에 소민인데 허증이 보여. 실증 약은 못 써. 소민인데 실증이 보여. 조금밖에 못 써. 네, 네, 조금밖에 못 써. 아니면 길게 못 써.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체형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한 겁니다. 네, 봐봐요. 네, 소양이. 네, 뭐 지난 시간에 뭐 체형에 대해서 뭐 자세히도 얘기했으니까. 네, 소양이는 그 체형 사상력에서 말하는 횡성지기가 발달이 돼 있는 체형이죠. 네, 횡성지기. 그래서 이쪽이 되게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네, 심폐. 네, 심폐 기능이 되게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이 발달했고 옆모습에서도 네, 안테르 포스테르 되게 두꺼워요. 두꺼워. 네, 그래서 여기 실증 질환이 잘 나타나. 대표적으로 슈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여기라든지 이 부분이 약합니다. 네, 이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네, 소양인의 변비에 왜 대항을 안 쓰고 왜 석고지문을 쓸까?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못 쓰는 거예요. 대왕은 못 씁니다. 예. 이런 분들, 소양인 중에서도 이렇게 배가 통통한 사람들은 대항 쓸 수 있어요. 대항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쓸 수 있지만, 네.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대항을 못 씁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경험해 보실 거예요. 소양인들 중에서 대항 먹고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좀 신기한 게, 왜 제가 사상에 빠졌었냐면,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전 고방 공부를 했었어요. 원래 이제 고방만 썼어요. 원래 나는 이제 평생 이제 고방만 쓰겠다. 예. 이제 원래 이제 저는 이제 맨 처음에는 공부를 좀 약간 음양오행을 맨 처음에 좋아했었어요. 예, 음양오행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뭐 우주변화의 원리를 한 20번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또 되게 좋아요. 원래 제가 한의대 갔는데 제가 이제 이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의대를 들어갔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더라고.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 야, 음양오행? 야, 너무 대박인데? 그래서 그게 빠졌어요, 제가. 그래서 맨날 음양오행만 계속 공부했어요. 음양오행만 계속 공부하고. 예. 그래서 제가 명리학도 공부해가지고 제가 사주를 잘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 중에서 제가 이렇게 원장님 중에서 제가 이제 사주 이렇게 봐주는
좀 봐줬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원래 사주 공부도 했었어요. 네. 예, 그쪽 공부를 하다가, 예, 이제 어느덧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각, 예,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아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음양오용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예과를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딱 들어갔을 때 상하관 관계를 들고 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선배들이 상한로랑 근계열은 꼭 공부해야 된대. 그래서 그 상한로라고 근계열학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냥 부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계속 상한로하고 근계열학을 계속 봤습니다. 계속 봤어요. 그래서 웬만한 상한하고 근계 있는 책들은 다 봤어요. 예, 다 봤어. 예, 다 보고 이제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 선배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선배들 이제 83학번, 84학번, 85학번 이런 분들 다 찾아갔어요. 예, 찾아가서 공부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예,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임상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는데 그 선배님들이 다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 가르쳐 줬어요. 예, 다 가르쳐 줬어. 아니요, 아니요. 다 가르쳤어. 다 가르쳤어. 정말 다 가르쳤어. 원장님들이 안 찾아가서 그런 거야. 나는 찾아갔는데 다 가르쳐줘. 그래서 방학 때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 살았어요. 네, 방학 때마다 살고 거의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야, 약을 쓰려면 증치를 공부해야 된대. 예, 증치를 공부해야지 약을 잘 쓸 수 있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의학인문하고 뭐 동의보감 막 상하는 그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잘 모르겠더라고. 예, 그리부터 이제 증치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고방으로 이제 처방을 이렇게 계속 처음에는 이제 뭐 그냥 이제 뭐 동의보감도 하고 막 했는데 쟁취를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정립이 되더라고. 임상이 딱 어떤 사람한테 무슨 약을 써야 될지 딱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이제 계속 이제 증치 공부를 했습니다. 예, 증치 고방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얘기할게요. 이제 고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증치하고 이제 고방이 이제 도입이 된 거고 원래는 음양오형이었다가 예, 의학인문 동의보감 막 보다가 잘 모르겠어. 좋긴 좋아. 엄청 좋아요. 동의보감 너무 좋지. 의학이면 너무 좋지. 근데 모르겠어. 예, 모르겠어. 임상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 근데 ጭ치는 바로바로 연결이 되니까 고방은 바로바로 연결이 되니까 바로바로 임상에 바로바로 써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방에서 이제 입문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고방만 쓴 거죠. 거의 고방만 썼어요. 거의 100% 고방만 쓰다가 어느 순간 지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숙지왕이. 네, 숙지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설사를 해요. 예, 거의 설사예요. 거의 설사예요. 항상 설사예요. 항상 변변을 못 봐요. 예, 바나나 똥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항상 설사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소양인 약을 먹고 나서, 지왕제를 먹고 나서, 지왕을 먹고 나서 설사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고방을 접하다가 지왕을 접하고 나서 내가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고방만 하다 보니까 너무 풀리지 않은 거야. 고방만 하다 보니까 허실에 대한 개념도 없고, 아니 뭐 지왕 이런 것도 없고, 막 되게 후세방에서 많이 쓰는 약재들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는 거야. 예.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까 말했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약 썼더니 되게 잘 듣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약 썼더니 패증이 자꾸만 생기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뭘 몰랐었냐? 고방을 섰을 때 뭘 몰랐었냐면 체형을 몰랐었고 허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효과가 있었고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었고 어떤 사람한테는 효과 있다가 갑자기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체질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체질하고 이렇게 딱 하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케이스냐면 소음인이 소음인이 체했어. 예. 소음인이 체하면 실증이잖아요. 소음이 막 구역질 막 토해. 막 실증이잖아. 그럼 반화사심탕을 씁니다. 예. 반화사심탕을 쓰는데 반화사심탕 중에 반화랑 황련은 실증약이에요.
반화와 황련은 실증약입니다. 그래서 소음인의 허증인 사람한테 길게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소음인의 체한 사람한테 반화사진탕을 한 4, 5일까지는 좋은데 그 뒤로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쓰고 나면 너무 나빠지는 거야.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계속 패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이제 사상의학을 공부하고 나서는 사상과 연결하고 나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허증이었구나. 그래서 뭐예요? 반화사진탕을 쓰다가 향사육군자탕을 쓰다가 이중탕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허실에 맞춰 그러니까 실증이면 실증은 점점 없어지면서 허증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허증이 드러났을 때 그때 빨리 쫓아가서 빨리빨리 약을 써야 되는데 못 썼어.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상 체질을 알고 나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약을 쓰니까 그때부터는 백발백중으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는 이 약 쓰고 이 약,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는 이 약을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용량 조절까지도 알게 됐어요. 왜 이 얘기를 했냐? 소양인, 예, 숙지왕 이거 얘기하라. 네. 대왕 못 써. 지왕 써. 이게 포인트예요. 소양. 또 태음이는 네, 광장지기. 세형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이제 광장지기가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어, 이쪽이 엄청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 대장 이런 데가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실증입니다. 실증으로 잘 나타나요. 실증.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증 약인 대왕과 마왕을 많이 쓰는 약이에요. 많이 쓰는 타입입니다. 네, 그렇죠. 어, 태음인한테 보약을 쓰잖아요. 그저 그래요. 태음인한테 보약 쓰면 그저 그래. 이런 질문. 태음인한테 숙제형 못 쓰나요? 숙제형 잘 받아요? 잘 받아. 근데 효과는 잘 없죠. 이렇게 효과는 실증이라서 그래요. 실증이라서. 네. 그리고 보약도 잘 안 받아요. 왜요? 실증이라서. 근데 태음인이 허증으로 빠지면 받기 시작해. 엄청나게 살이 많이 빠진다든지. 그러니까 태음인들 중에서도 항암 치료 받아고 몸이 엄청 약해졌다든지 큰 병 앓고 나서 이렇게 몸이 엄청 쇠약한 분들은 보약이 착착 받습니다. 근데 웬만한 태음인들은 실증이기 때문에 잘 못 받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체형사상의학회가 제가 저 여기서 말을 하는데 저는 뭐 체형사상의학회 공부는 해본 적은 없고요. 네, 거기 공부는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이제 체형사상의학회에서 말하는 그 체형에 대해서 되게 이제 되게 동의를 합니다. 네, 되게 동의를 해요. 네, 적극 지지를 하고 동의를 합니다. 네, 한번 보자고요. 그 민족의학 신문에 이제 칼럼 올린 거 보면 네, 소민 보시면 네, 포인트. 네, 여기서 포인트 제가 예각이다. 네, 어때요? 예각, 예각. 그렇죠? 그 다음에 ASIS가 어때요? 벌어져 있죠. 벌어져 있어요.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벌어져 있어요. 네, 벌어져 있습니다. 요거 저거 이거 갖고 왔어요, 제가. 네, 네.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장골인데요. 이게 ASIS죠. 이제 ASIS. 이게 ASIS. 이게 ASIS인데 ASIS가 이렇게 좀 벌어져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이게 넓어져요. 그리고 ASIS가 이렇게 인플레어 돼가지고 이렇게 모아지면요. 당연히 작습니다. 작아요. 네. 이걸 벌어지면 넓고요.
이게 들어가면 좁아져. 그래서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좀 보면 예, 체형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예각이고 예각이고 그 다음에 ASIS가 벌어져 있죠. 그 다음에 말하는 한강식이. 그 다음에 안테리어 포스테리가 얇아요. 얇아. 앞뒤를 보면 얇아요. 네. 그래서 심폐기능 약하고 소화기능, 장기는 약하고 비인후생기가 발달이 돼 있다. 알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소양인, 네, 소양인, 예, 소양이다. 네. 네, 늑골이 뭐 직각 또는 뭐 둔각. 그다음에 안테르 포스테리가 두꺼워요. 옆모습을 보면 이게 정면으로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옆모습을 보면 두껍습니다. 이게 두꺼워요. 예, 예, 두꺼워요. 두꺼우니까 여기가 팽팽한 거지, 여기가. 예, 이해가 되시죠? 보시면 이 소음인들은 이 안테리어 포스테리어가 얇으니까 이게 함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게 함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옆모습이 이렇게 두터우면 이렇게 팽팽하게 올라옵니다. 흉근이 올라와요, 이렇게. 근데 안테리어 포스테리어가 얇은 사람들은 흉근이 들어가요. 흉근 쪽이 이렇게 함몰이 돼,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는 건 옆모습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안테리어 포스테리어가 소음인들이 얇아요. 네. 근데 소양인들은 안테리어 포스테리어가 두껍죠. 네, 두꺼워요.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옆모습 보면 두꺼워요. 네. 그 다음에 어때요? 인플레어 되어 있어요. 골반이 인플레어. 네, 아래쪽으로 인플레어 되어 있어요. 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심폐기능 좋고 소화기능 좋고 장 약하고 특히 비인중생식기가 매우 약하다. 네, 알 수 있죠. 태음인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태음인은 이제 광장지기가 많이 발달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특히 광장지기가 발달해서 어디가 발달했어요? 위, 장 이쪽이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어요. 네, 이쪽이 발달. 그래서 실증 질환이 잘 생깁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얇아요. 네, 가면 갈수록. 네, 그래서 두꺼운데 가면 갈수록 좀 얇은 경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실증. 네. 그래서 요거 제가 그 링크 올렸으니까 링크 이렇게 보시면 좀 체질에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올렸습니다. 네. 그 제가 그 말한 거와 여기가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네. 또 여기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좀 질문 주시면 제가 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체질과 허실은 이제 좀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원장님들? 음. 그러면 빨리빨리 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남자는 소양인이 많고 여자는 소음인이 많아요. 남방계에서는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남방계가 아니고 남한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봤더니 여자분들은 한 10명 중에 한 3, 4명이 제가 한번 봤더니 여자분들 중에서 3, 4명이 소음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두 명이 소양인, 한 2명 정도가 태음인. 네, 네, 태음인. 맞아요. 아니요. 아, 원장님이 실습을 안 해봐요. 그래요. 여원장님 다 데리고 잖아요 골반 작은 사람 되게 많아요. 음. 원장님이 체형을 많이 안 보셔서 그럴 수 있는데 골반 인플레어 된 사람 되게 많아요. 여자분들 중에서. 네. 인플레는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네.
항상 골반이 크지 않아요. 원장님이 안 봐서 그래요. 예, 자주 안 봐서. 그리고 남자분들은 소양인이 한 두 명? 예, 두세 명? 그 다음에 소음인이 한 두 명? 예, 태음인이 한 두 명. 뭐, 요 정도. 네. 그 다음에 체형이 애매모호한 경우는 그냥 미분류로 해버립니다. 저는 어차피 그분들은 체지방 안 쓰거든요. 왜냐면 저는 체지방이라는 거는 이제 벡터를 가지고, 허실에 대한 벡터를 가지고 쭉 이어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체형의 감별에 대해서 처방을 하는 게 아니고, 체형의, 체형은 뭐냐? 네. 맞아요. 여기 다 나오네. 예. 이재 원장님이 잘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 보시면, 어, 저 무슨 말 하려고 하다가 말았지? 제가 무슨 말 했었죠? 아까? 맞아요. 그 체형을 가장 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뭐 사상방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약의 패턴을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패턴이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패턴이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패턴이구나 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체질을 구분을 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마왕과 행위는 했었는데 그거 살짝 한 번 더 같이 봐드리고 같이 좀 설명 좀 하고 연이어서 쭉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네. 마왕은 이제 천의 수기, 네, 천, 희징, 명카이, 해, 기침, 수기, 콧물주주주. 네. 그죠?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오풍, 오한, 무한, 신동, 고초요통. 돼지탕이 생각나죠? 오풍, 한출, 신통. 예. 끕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오풍, 오한, 무한, 신동, 고초요통. 그다음에 일신황정, 붓기에 다스리는 약이다. 그래서 망은 뭐냐? 예, 주약이고요. 네, 주약입니다. 주약. 단감기가 긴 에프네프린. 예. 원장님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좀 헷갈리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망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약이다? 아니요. 망은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약이 아니고요. 그냥 교감신경의 약이에요. 그냥 그렇죠. 망은 조금 넣으면 교감신경이 조금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고 많이 넣으면 많이 올라갑니다. 그냥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뭡니까? 에피네프린이잖아요. 에피네프린. 아예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그 아드레날린, 예, 에피네프린. 망은 특이한 게 뭐냐면 어떤 뭐 작용을 더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에피네프린 수용체에 붙어버려서 작용을 해버립니다.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에 붙어가지고 작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3분에서 5분밖에 안 되거든요. 길면 5분. 근데 에페드린은 반감기가 3시간 정도. 그래서 망은 뭐냐? 그냥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 교감신경 그 자체야. 그래서 망을 조금 쓰면 교감신경이 조금 올라가고 많이 쓰면 많이 올라가고. 예. 그래서 농도 망의 양에 따라서 교감신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조절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쓰면 항진된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만약에 용량을 조금 쓰면 항진까지는 안 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에피네프린 작용으로 이제 뭘 포인트로 하냐?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을 상승시키고 체온을 상승시키는 게 포인트다. 예, 그렇죠.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당을 체온을 상승시킵니다. 네. 그래서
어, 그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내가 예전에 원시인인데 맘모스를 봤어. 예, 사자를 봤어. 도망가는 상황. 예, 도망가는 상황. 그때 어때요? 이 혈액이 어디로 많이 가야 됩니까? 그렇죠. 중심부 쪽으로 많이 가야죠. 어디가 중요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요? 심장과 뇌. 그렇죠. 심장과 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중요하죠.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사자를 보고 도망가는 상황이니까 뭐가 발달해요? 뇌에 혈류 공급이 많이 돼야 되고 심장에 혈류 공급이 많이 돼야 되고 간하고 아니 근육이 많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뛰어야 되니까. 근데 어디에 좀 혈류가 많이 적어줘도 괜찮아요? 말초, 표피, 위장관 이쪽에는 혈류량을 감소시키죠. 예. 그래서 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동공이 이제 산대가 되고 멀리 봐야 되니까 각성이 되죠.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 그 다음에 숨을 잘 쉬어야 되니까 어때요? 상기도에서 합의각계는 수축이 되고 콧물은 덜 나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하기도에서 기관지는 확장이 되고 기관지 분비물은 적어져야 돼요. 그지 잘 뛰니까. 그 다음에 침은 끈적끈적한 맑은 침이 아니고 끈적끈적한 침이 나와야 되고요. 소화는 잘 안 돼야 돼요. 연동 운동도 저하되고, 예, 연동 운동이 저하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혈당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포도당은 예, 저장되어 있는 글루코겐은 글루코스로, 예, 젖산을 포도당으로 신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시켜서 지방산, 그죠? 중성지방은 이제 글리세롤과 이제 지방산으로 쭉 나눠가지고, 예, 지방산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글리세롤은 H도 벗겨가지고, 또 포도당으로 또 쓰고, 에너지원도 쓰고, 네. 그 다음에 체온을 올리고, 체온을 올리죠. 히팅시키죠. 몸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작용입니다. 이 작용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혈압을 상실시키고, 혈당을 상실시키고, 체온을 상실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혈압 너무 높아지거나 부정맥이 보이거나 혈당이 너무 높아진다. 못 쓴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앉아 사는 분 말고 서서 사는 분들, 오줌, 소변에서 서서 오줌 보는 분들은 소변이 잘 나오지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거. 그다음에 벌트고 나타나면 못 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불면이나 가슴 둥근은 이제 용량과 허실, 불면과 가슴 둥거림은 맞죠? 그 사람의 체격, 그렇죠? 몸무게, 그다음에 허실, 네, 몸무게와 허실, 체격과 허실과 마음의 용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체격이 좋고 실증이고 이런 사람들 용량을 많이 써도 불면 가슴 노동이 없어요. 그러나 체격이 약하고 허증인 사람들은 조금만 써도 확 나타나. 예. 용량 조절이서 나타나는 거지 이거는 부작용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행인. 어, 행인은 그렇죠. 아미그달린. 네. 아미그달린. 예, 아미그달린. 그래서 그 이제 시아나수산. 예. 이걸로 이제 충격 그 호흡 중추를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거다. 많이 쓰면 호흡 중추를 마비시켜서 죽게 만드는 거고. 조금 쓰면 더 안정화시켜서 깊은 호흡을 유발시키죠. 네, 깊은 호흡을. 근데 살구씨 먹어서 죽지 않나요? 죽을 정도로 먹지 못해요. 네, 죽을 정도의 약을 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살구씨는 다 그렇죠. 살구가 그거예요. 개구자에 죽이살자잖아요. 개가 먹어서 죽는다. 개가 이거 막 살구씨 먹고 거북 먹고 하도 많이 죽으니까 살구라고 한 거예요. 네, 살구라고 한 겁니다. 이 살구씨 자꾸만 먹다 보면 깨물어 먹고 계속 먹으니까 어때요? 생으로 먹으니까 이 개고기 시원한 수산이니까 예. 청산가리 배상체잖아요. 먹으니까 거북 물고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살구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과육을 먹기 때문에 이때까지 괜찮았던 거죠. 네. 호흡 중추를 진전시켜서 깊은 호흡을 만들죠. 네. 그래서 단기, 결ung, 심통, 형체 부종을 다스리죠. 예. 그래서 마음과 많이 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쉬어가지고 그렇죠. 마음으로 내가 천해 수기를 다스리겠다 하면 마음과 같이 붙어요. 음. 그리고 흉부 타박상의 복룡행갑스타. 예. 불안한 호흡. 예. 이거에 복룡. 행인 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개제 후방 행자탕이 그 가호흡증후군이라 해서 호흡 되게 빨리 쉬면서 막 어지럽고 이런 사람들한테 개즈와 후방 행자탕을 쓰거든요. 이때도 가호흡증, 가호흡 안정화시키는 후박 행인. 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화제로도 이제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원래는 이제 본초서에 보면 살구꼭지 떼고 쓰라고 하는데 이게 아메그달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약증에 보면 껍질을 제거하고 쓰고 꼭지 부분은 제거할 필요 없다라고 한 게 포인트가 아미그달린이 포인트인데 왜 떼쓰라는 거냐. 그거죠. 네. 이제 오늘 이제 석고부터 이제 쭉 하겠습니다. 석고. 음, 석고는 네. 딱 두 가지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석고 이제 본디 석고가 있고, 그 다음에 마황에 결합되는 석고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많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일단은 석고는 이제 번갈이고요. 그 다음에 섬어 번조 신열이죠. 네. 그럼 석고는 어떤 약입니까? 딱 한마디예요. 전신적인 신진대사의 항진을 진전시키는 약이에요. 네. 네. 다시 한번. 석고는 뭐 번갈이고 뭐 섬어번조 신열인데 어떤 약입니까? 전신적인 신진대사의 항진을 진전시킨 약입니다. 예, 봐봐요. 석고는 어떤 약입니까? 황산칼슘이에요. 네, 황산칼슘이요. 예, 황산칼슘인데 보시면 우리 이제 예전에 이제 생물 시간에 이걸 배웠을 겁니다. ATP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ATP는 뭐죠? 에너지 화폐예요. 네. ATP는 뭐냐? 에너지 화폐. 네. 그럼 보자고요. 시중에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시중에 유동성이 막 풀려서 돈이 많이 풀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죠?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하지? 시중에 유동성이 풀려서 너무 화폐가 많이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동성이 막 풀리면 그렇죠. 아우 너무 잘하시는데요. 은행이율을 높이고 막 그렇죠. 예, 그렇죠.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유동금리를 줄이죠.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어, ATP가 뭐냐면 에너지 화폐거든요. 해서 이 ATP가 이곳저곳에서 다 에너지에 관여를 해요. 대사에 관여를 해. 그래서 쉽게 말해서 ATP가 많이 풀렸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시장에 화폐가 많이 풀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는 거지. 뭐 부동산도 올라가고 막 물가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걷어가야죠. 걷어가야지. 뭐 어떻게 해요? 이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올려야지. 유동성을 조금 더 줄여놔야죠. 그게 뭐냐? 그게 석고입니다. 네, 봐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금방이에요. ATP가 인산이 결합이 되면 ATP가 됩니다. 즉 석고의 중요한 작용이 뭐냐면 황산칼슘이 다량으로 황산칼슘이 들어가서 이 인산을 갖다가 낚아채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동성을 갖다가 줄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ADP가 인산이 더 결합이 되면 ATP가 되죠. 예. 아데노시긴 2인산이 ATP고 아데노시긴 3인산이 ATP니까 이거 ATP가 됐다는 건 화폐니까 유동성이 확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시중에 야, 화폐가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야, 걷어들여야 되겠네. 그게 석고입니다. 그게 석고. 걷어들이는 거. 걷어들이는 거.
그래서 ATP에서 ATP로 갈 때 인산을 갖다가 낚아채가지고 인산칼슘으로 만들어가지고 낚아채가지고 하는 거예요. 칼슘은 어, 인체에서 엄청 많이 조절을 해요. 네. 칼슘의 배분은 갑상선입니다. 칼슘의 저장고는 뼈고요. 칼슘의 이동 통로는 혈관이에요. 그 다음에 칼슘의 배분은 갑상선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조절을 합니다. 칼슘을 계속 조절을 하는데, 예. 그만큼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럼 보자고요. 아, 이제 석고는, 어떤 약이냐? 쉽게 말해서 유동성이 이렇게 막 있는, 화폐가 너무 많이 있어 유동성이 있는 걸 갖다가 잡아주는, 즉, 대사를 안정시키는 약인데, 그러면 섬어본조 신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주치는 번갈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번갈을 알았습니다. 네. 뭐 번갈은 뭐 열이 나서 갈증을 느낀다.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갈증이 나서 해서 번하다. 짜증이 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하여튼 간에 뭡니까? 뭔가 답답하고 열이 나고 갈증이 있는 현상인데, 갈증을 평가하기가 옛날 사람은 쉬웠어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통원 치료가 아니고 입원 치료였거든요. 입원 치료였죠. 뭐 옛날 뭐 이렇게 뭐 광해원 이런 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 뭐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환자가 멀리서 오잖아요. 지금처럼 뭐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의원 찾아서 멀리 멀리 오잖아요. 의원을 찾아서 멀리 멀리 오면 그렇죠. 뭐 이제 몇날 며칠을 와가지고 딱 가서 거기서 이제 밤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약도 줘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아는 건데 옛날에는 입원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리 있는지 없는지 알죠. 딱 보면 알지. 왜냐면 물 마시는 양이 틀린데. 예. 똑같이 봐봐요. 똑같이 한 대접 한 대접 한 대접 줘도 저 사람은 아유 물 좀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물 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뭐야? 이 사람은 물을 다른 사람보다 몇 번을 더 먹었으니까 갈이 있겠다, 없겠다. 확실히 구분이 됐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의원의 특성상 한의원은 이번 한의원은 말 좀 달라도 통원하는 한의원들은 모르죠. 이 사람은 가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밥 먹을 때 무슨 마시면 가린나요? 그것도 힘들어요. 음, 되게 비객관적이지. 물을 하루에 뭐 몇 리터 마시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그것도 이게 좀 틀려요. 예,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물 마시는 횟수를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갈을 보고 석고를 썼겠지만 지금은 갈을 보고 못 씁니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다면 뭘 알아서 쓰냐? 뭘 알아 쓰냐? 이걸 보고 쓰는 거죠. 섬화 번조 신열. 예, 이걸 보고 쓰는데 경향성을 보고 씁니다. 경향성. 네. 석고증을 가진 사람들은 신진대사율이 높기 때문에 신진대사율이 높기 때문에 갈로 알기가 너무 힘들어서 경향성으로 석고증을 판단을 해요. 경향성. 보통 임상에서는 경향성. 신진대사율이 과항진돼 있는 사람, 특히 더위를 많이 타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찬물을 좋아하거나 입술이 많이 마른 사람들 경향성을 가지고 석고증을 판단합니다. 네,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가를 확실히 객관적으로 지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했지만 네, 지금은 임상적으로 뭐예요? 더위 타거나 땀 많이 나고 신진대사율이 높은 사람들, 예, 뭐 맥박수가 빠르거나 맥박수가 맥이 홍맥이 나타나거나 맥이 홍맥, 상맥이 나타나거나 더위를 많이 타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찬물을 좋아하거나 입술이 많이 건조한 사람들의 석고증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경향성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석고증을.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섬어본조 신열은 뭘까? 네, 이제 섬어본조 신열은 뭘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음, 섬어는 뭐냐면 미친 게 아니에요. 미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이가 일형 당뇨다 보니까 이 혈당 조절이 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항상 먹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왜냐하면
이게 먹고 나서 인슐린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인슐린 주입하는 게 아니고 주입하고 나서 먹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입하고 먹으니까 먹기 전에 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좀 그렇고 조금 먹으면 더 큰일 나.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음식 외식하러 갔죠. 그래서 당연히 뭐 한 30분, 1시간 전에 이제 주입을 했죠. 네, 주입을 해놓고 했는데 애가 자버린 거야. 자, 자, 잤어요. 네, 자니까 깨워도 안 깨더라고. 그럼 이제 혈당은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계속 떨어지다가 갑자기 깨더니 애가 예, 잠깐만 깨더니 확 엄청 심하게 헛소리를 하는 거야. 막, 막 귀신이 있다면서 막 앞에 막 헛소리를 엄청 얘기하는 거야. 그때 음식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때 진짜 난리 났어. 애가 난리 났어.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지 말라고 주스 먹으면 되니까 주스 먹고 한 30분 후에 많이 이제 진정됐어요. 예, 그때 진짜 애가 보는데 환청과 환각을 본 거예요. 예. 원래 저희 애는 뭐 환청과 환각을 보는 애가 아닌데 그렇죠. 그게 뭐다? 이게 서머입니다. 예, 이게 서머예요. 서머는 가역적입니다. 누구나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열이 너무 심하게 나거나, 열이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혈당이 너무 낮거나, 혈압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인체에서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면 서머가 나타납니다. 이것도 무조건 나타나. 우리 아시죠? 그 저체온증에 빠진 사람들이 빨개 벗고 죽잖아요. 이거 아시죠? 이거 뭐 책에 나오죠? 그 저체온증에 빠진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죽어. 뜨겁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뭡니까? 환청과 환각이죠. 잘못 느끼는 거잖아요. 추워 죽겠는데 뜨겁게 느껴져. 이것도, 예, 똑같은 것들입니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음. 예, 지금 서머 번조 신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서머는, 예, 선망하고 똑같아요. 선망과 거의 비슷합니다. 선망이라는 거면 일시적 가역적으로 뇌기능 이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거나, 그렇죠? 우리 수면 내시경 하고 나서 헛소리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면 내시경에서 막 수면 좀 덜 깨면 이상 헛소리 하잖아요. 수면 내시경 하고 막 좀 덜 깨면 헛소리 하거든. 수술하고 나거나, 아, 뭐, 뭐 몸이 너무 열이 나거나 너무 체온이 떨어지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밸런스가 안 맞으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신분열에 석고를 써야 되나요? 아니요. 정신분열하고는 아닙니다. 네, 솔직히 아니야. 네. 뭐 정신분열인 사람이 열증이 나타난 사람한테는 뭐 석고를 쓸 수 있겠지만 정신분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신분열한 자들 이상한 소리 하는 거라 석고증의 서머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석고증이 뭡니까? 서머는 뭐냐면 선막, 가역적, 누구나 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열이 많이 나거나 너무나 떨어질 때 누구나 다 나타날 수 있는 게 선막, 성원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진대사량이 너무 증가가 되면 열이 너무 나거나 신진이 너무 증가가 되면 서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전은 뭐냐면 번전이 너무 심해갖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사량이 너무 과도한 항진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네. 신열은 체온이 높은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포인트. 석고는 신진대사율이 광진될 때 안정시키는 약이에요. 그래서 뇌흥분 시 서모하고 번조라는 증상이 나타나고요. 체열이 상승이 되면 신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갑상선 항진증에 안전벨코탕을 약을 쓰는데 그때 석고가 들어. 갑상선 항진증에 석고가 들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신진대사의 과항진은 좀 작겠다. 네. 그리고 왜 소양인의 번조에 석고를 왜 쓰는지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대사를 잘 다스리려고. 그래서 석고는 신진대사들이 과항진됐을 때 너무 떨어뜨린 약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기준점까지만 딱 안정시키고 그 이하는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해열은 시키지만 일정 이하로 온도는 못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해열은 시킬 수 있어요. 네. 네. 해열은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방의 해열제는 진짜 열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석고는 그냥 시중에 있는 화폐를 갖다가 풀려 있는 거 갖다가 잡아두는 거야. 잡아둬가지고 시중의 화폐를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ATP를 갖다가 이렇게 좀 줄여놔서 더 활성화를 못하게끔 황진하는 거를 막는 약이지 아예 열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신진대사율을 잡아주면서 열이 해결이 되는 거지 열을 떨어뜨리는 약은 아니에요. 포인트는 신진대사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뭐 맥도 짚으면 알겠지만 어린 아이들은 체격도 작고 맥박이 좀 빨라서 되게 신진대사율이 되게 높아요. 그 다음에 쉽게 쉽게 높아지는 질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석고를 많이 좀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석고를 언제 많이 처방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사가 너무 많이 과항진되는 질환인 특히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에 석고를 쓰고요. 그다음에 체질적으로는 소양인한테 쓰죠. 과항진되니까. 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한테 석고제를 많이 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고법이란 고법에서 이거는 공식입니다. 마항이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석고는 딸려 들어갑니다. 네. 이거는 이제 고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방의 법칙. 약에 쓰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 법칙은 뭐냐면 마항량이 많아지면 무조건 석고가 배우가 됩니다. 네. 왜요? 일단은 첫 번째, 마항과 석고가 결합이 되면요. 마항의 효과가 더 극대가 돼요. 그래서 에페드린이 그쵸? 단독으로 투여할 때보다 석고랑 같이 투여했을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좋다. 1.6배가 상승이 돼요. 그래서 적은 용량이, 망의 적은 용량에도, 그러니까 더 극대화가 됩니다. 더 극대화. 예,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월비탕, 왜 석고가 들어가요? 망을 잘 쓰려고, 망을 잘 쓰려고 더 석고를 배가하는 거예요. 예. 대청탕, 왜 석고가 왜 들어갔습니까? 망을 더 잘 쓰려고. 망이 더 잘 쓰려고. 예, 망에 더 효과 있게 더 잘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망이 많이 들어가. 석고는 같이 딸라. 그래서 고법에서 망이 4냥 이상 들어갈 때는 석고가 항상 같이 딸려 들어가요. 딸려 들어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망이 교감신경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게 망량이 많이 들어가면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뇌가 중추신경이 너무 흥분이 되거든. 이거를 잡아줘요. 망, 석고가.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망은 어떤 약입니까? 그냥 신진대사량이 너무 과항진됐을 때를 진정시키는 약이에요. 뭐예요? 풀려있는 유동성, ATP가 많이, 에너지 화폐, 풀려있는 화폐, 에너지 화폐를 걷어들이는,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산칼슘이라는 걸로, 예, 그죠.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진정시키죠. 그 과정에서 이제 신진대사가 과항진돼서 나타나는 뇌흥분 시 성원 번절이라든지 체열 상승 시 신열 같은 게 잡아져서 다스려지죠. 네. 이게 이제 하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쓴다라고 했고, 또 하나가 이와 별도로 망이 많이 들어가면 무조건 속도는 딸려 들어갑니다. 왜요? 망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주고 망의 중충분을 낮추려고. 네, 낮추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망은 가루로 써야 돼요. 가루 써야 돼서 부직포 터져서 이렇게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망 가루는 한 번 더 부직포로 더 싸는 게 좋고요. 예, 분량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요. 네. 또 혹시 뭐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면 뭐 바로바로 좀 오늘 앞에 좀 서두에 너무 좀 길게 얘기해가지고
오늘 좀 늦게까지 좀 하겠습니다. 예. 그, 한 11시까지 좀 할까 생각인데 괜찮으세요? 음. 아니, 그래도 좀 재밌지 않나요? 좀 이런저런 얘기 들으니까 좀 약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게 좀 풀리지 않나요? 저 어렵게 설명 안 해요. 네, 진짜 어렵게 설명 안 해요. 그냥 포인트를 딱 가루. 네, 아까 가루로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직포 두 개로 쌓아야 된다고 했죠. 네.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편이 아닙니다. 진짜 어렵게 설명 안 해요. 탕전법은 제가 나중에 먼저 할게요. 제가. 탕전법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탕전. 똑같죠. 예. 탕전은 이거 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걸려요. 예, 이것도 나를 좀 잡아야 됩니다. 이게 테마가 있어요. 그렇게 그냥 한 시간이요? 이렇게 말 못해요. 예. 그것도 원장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려야 돼서. 예.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든지 행동에는 뭔가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론 없이는 안 합니다. 예. 저는 이론으로,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냥 남들과 똑같이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왜 탕전 시간이 왜 2시간 반이어야 돼? 이것도 항상 궁금했어요. 왜 하루에 2번 먹고 3번 먹고 왜 먹어? 용량은 왜 이렇게 먹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 저는 뭐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는데, 이거를 결론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얘기를 제가 해야 돼서, 예. 그 원장님, 아니 뭐 이거는 좀 뭐 길어질 수 있어서, 원장님은 뭐 무압력 다리시는 거예요? 압력 다리세요? 무압력 다리예요? 압력 다리예요? 원장님은? 이석태 원장님은 무압력 다리입니까? 압력의 다리예요?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무압력에 달인 약하고 압력으로 달인 약을 맛 차이가 나는 거를 느껴봤습니까? 똑같은 양을 갖다가 다렸을 때 양 맛의 차이를 느껴본 적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압력으로 달인 밥하고 무압력으로 약 달인 밥을 비교해 본 적 있으세요? 비교를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압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압력은요, 저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압력은요, 양맛이 훨씬 진하고요. 그 다음에 약밥을 이렇게 펴보면요, 약밥이 다 다려져 있어요. 영혼까지 탈려 있어. 그러니까 압력은 영혼까지 탈려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압력을 걸어두면 순환이 되게 빨라지거든요. 왜 압력밥솥으로 왜 밥을 먹습니까? 라고 했을 때 높은 압력을 걸어두면 안에 쌀이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엄청 많이 움직여요. 엄청 많이 움직이면서 골고루 엄청 순환을 많이 해. 골고루 다려져요. 골고루 익어. 근데 무압력은 뭐냐면 속도가 너무 느려. 예. 그리고 깊숙이 침투를 못 해요. 예. 그래서 압력은 짧은 시간에 골고루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무압력은 긴 시간에도 골고루 못 익혀요. 예. 그래서 압력밥솥의 밥맛과 무압력 밥솥의 밥맛이 다른 점이, 무압력은 익힘 정도가 달라. 예. 근데 압력은 쌀이 밥이 익힘 정도가 천층에서부터 심층까지 일정해요. 그래서 압력은 짧게 다리는 겁니다. 짧게 다리.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압력으로 항상 추천하는 게, 효과도 훨씬 더 압력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얕게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압력하고 무압력하고 똑같이 무압력의 효과를 내려면 무압력에서 1.5배를 걸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원방에 제가 이렇게 용량을 뭐 이렇게 1인분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압력으로 만약에 다르실 거면 곱하기 1.5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압력 기준으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압력 기준으로. 근데 무압력으로 하면 1.5배 약을 더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써보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썼더니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탕전 시간도 너무 길고 약도 진하지도 않고 약값도 더 많이 드니까 압력으로만 합니다. 무압력으로는 절대 안 해요. 좀 대답이 됐나요, 이석태 원장님?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이 시간이 많이 남아돌고 부자면 무압력 가시고요. 네. 원장님들이 시간이 금이다. 나는 약을 좀 조금 써겠다 하는 분들은 압력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네. 그 압력이라는 그 이론이 등장했잖아요. 네. 그럼 옛날 사람들은 왜 압력으로 안 달았습니까? 압력이 없었으니까 못 달린 거죠. 근데 왜 옛날에 뭐 이재마 선생님은 왜 압력으로 안 했어요? 압력이 없었잖아요. 압력이 없었습니다. 네. 그 원장님, 이석태 원장님, 혹시 집에서 밥은 압력밥솥을 먹어요? 아니면 그냥 냄비에다가 밥을 지어 먹어요? 원장님? 압력밥솥에 먹어요? 아니면 냄비에다 지어 먹어요? 그러니까. 왜 밥은 압력으로 먹으면서 왜 약은 왜 무압력으로 달여요? 같은 식물성인데, 식물성인데, 다 같은 식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장님도 밥을 무압력으로 먹어야죠. 어? 한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오래 해가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 숭늉도 매번 먹고. 어떤 거, 무압력으로 하면 뭡니까? 밑에는 타잖아. 어떤 거는 숭늉으로 먹으니까. 예. 위에는 설 익은 거 먹고, 예. 아래에는 탄 거 먹고, 이렇게 먹어야죠. 예. 예. 아니, 뭐, 원장님이 선택을 하시는데, 제 얘기입니다. 예. 네.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진도가 뭐 너무 안 나가는데? 출 하겠습니다, 출. 출은, 리수죠, 리수. 출은 리수고, 소변자리 분리, 그다음에 신번동, 담음, 실정, 현무, 할이, 희타인데, 봐봐요. 이것도 이렇게 그 감초처럼 급박, 맞죠? 애매모호하잖아요. 주, 급박, 주치급, 애매모호하잖아. 이렇게 주, 리수라고 되면 애매모호하잖아. 그러면 뭔가를 이거를 확실히 지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소변 자리 분리. 예, 소변 자리 분리. 예, 그쵸. 물기를 물기를 틔우는 약인데, 그죠? 물기를 트는 약인데, 소변 자리 분리를 보고 쓴다. 그다음에 신번동, 담음, 실정, 현무, 할이, 희타를 다스린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보자고요. 네. 소변 자리 분리했을 때, 어, 이거 좀 추리 조금 어려운 약인데, 조금, 예,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소변 자리 분리가 방점이 없어요. 음. 보면, 봐봐요. 원래는 다른 것들은 이제 방점이 있어요. 방점이 막 있습니다. 방점이 있으면, 이런 건 다 방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번조, 신열, 점이 있잖아요. 근데
소변 자리 분리했을 때 방점이 없어요. 예. 방점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동시에 보이는 거. 동시에. 제가 나중에 복용할 때도 어 그렇죠? 얘기할 텐데 방점이 없다라는 거는 동시에 보이는 겁니다. 소변 자리 분리가 동시에 보일 때 보통 출증이 임상적으로 출증이 많아요. 네. 어, 그 출은 몸 상태에 따라서 소변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런 분들이 내가 이렇게 막 좀 체격 있고 막 뚱뚱하신 분들 좀 막 이렇게 좀 부어 보이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소변이 좀 시원치 않은 날은 좀 많이 붓고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소변이 이렇게 시원하게 나간 날은 몸이 컨디션이 되게 좋아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소변을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좀 몸이 이렇게 푸석푸석 붓는 분들이라든지 좀 체격이 좀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네. 그래서 내가 소변을 확실히 좀 시원하게 잘 본 날은 예, 그렇죠? 컨디션이라든지 붓기가 확실히 좀 좋고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컨디션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소변이 여지없이 시원치 않고 그때 되면 확실히 내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져 이런 분들이 계신데 아, 그렇죠. 포인트인 거죠. 근데 이 출은 직접적으로 소변을 이렇게 하는 약이 아니거든. 텍사라든지 예, 저령이나 텍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리뇨제예요. 그냥 리뇨제입니다. 예, 그냥 리뇨제. 그냥 염기와 물을 빼버려. 저령하고 텍사는 염기와 물을 빼버리는 약이에요. 그래서 아예 소변을 잘 보게 하는 약이에요. 근데 출은요, 그런 약이 아닙니다. 예. 아예 그냥 뭐 염기라든지 물을 빼는 약이 아니에요. 예. 어떤 약이냐? 예. 쉽게 말해서 제가 좀 조금 이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세포가 있으면 네, 세포가 있고 이렇게 혈관이 있겠죠. 네. 즉 뭐냐면 삼투압성 이뇨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혈장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혈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소변을 잘 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예, 수분을 갖다가 그렇죠. 혈관 안으로 넣어줘서 소변을 보게끔. 그래서 혈장액이 많아져서 소변을 보게끔 하는 약이 출입니다. 네. 이게 출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고방에서는 리수의 약으로 썼고요. 소세방에서는 사군자탄 이런 화기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보기약으로도 막 써버리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뭡니까? 수분을 빼버리니까 화기가 시키는 몸이 가벼워지니까 화기가 되는 거죠. 네. 화기. 해서 후세방에서는 사군자 화기라고 썼고 고방에서는 네. 리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몸이 컨디션이 좋은 날은 어때요? 잘 빼니까 소변량이 많아서 시원하게 보는 거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뭡니까? 못 빼니까 이걸 못 빼니까 뭡니까? 못 빼니까 소변이 시원치 않고 찝찝하고 양이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컨디션도 안 좋고 몸도 붓고 몸도 무겁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방 치료의 실제에서 보시면 한방 치료의 실제가 이제 그 대충경들이 쓴 책인데 창출을 장에 있는 수분을 혈중으로 흡수시켜서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라고 해요. 한방치료 실제 보면. 그래서 설사를 멈추게 한다는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예. 그래서 출은 그냥 단순 이뇨제가 아니고 삼투성 이뇨제로 해가지고 혈장을 빵빵 해가지고 몸에 있는 혈장량이 많다라고 인지하면 소변으로 내보내는. 네. 그래서 리수시키는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봐봐요. 음. 심번동, 담음, 실정, 현무, 하리, 히타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침번도. 예. 무릎에 관절에 물이 차 있고, 예. 예. 그렇죠? 무릎 관절에 물이 차 있고, 염증 때문에 물이 차 있는 경우 있죠. 물이 차 있는 뭐 건초라든지 건시스라든지, 그렇죠. 저명랑이라든지 관절에 물이 차 있는 경우. 이때 추르습니다. 마음과 주타, 골비가 주타, 예, 개지가 출타. 뭐 이런 식으로 추를 써요. 근골계 질환에 백취부자탕이라든지 추를 씁니다. 힌트. 예. 그래서 근골격에서 추를 쓰는 게 뭐냐면, 그쵸. 수분을 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과도한 조직에게 증가거든요. 그래서 근골계, 관절이라든지, 쉬스라든지, 건초라든지, 그 다음에 저명랑에 조직이 막 차 있을 때 빼는 약이죠. 그 다음에 현모는 우리 그 메니에르 증후군에 정말 잘 듣는 약이 있거든요. 생남성탕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임상탐색 처방 중에서 생남성탕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게 메니에르에 잘 듣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룡산에 반하고 남성 집어넣은 약이에요. 딱 오룡산에 예. 메니에르 증후군이 왜 생기죠? 림프액이 과도하게 수분이 차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결? 림프액 갖다가 물을 갖다가 말리면 돼. 예. 그래서 이때도 뭐가 들어가죠? 출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이염에 인삼삼성 처방 보면 텍스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중이염에 삼시성 중이염에 인삼삼성에 텍스탕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이때도 출이 들어가. 그 다음에 그 편두통 중에서 전정 편두통이라고 혹시 아세요? 편두통 중에서 전정 편두통 아시는 분? 편두통 중에서 전정 편두통에 대해서 아시는 분? 가끔 보는데, 가끔 봐요. 가끔 이제 임상하다 보면 가끔 보는데 벌티고가 나타나는데 이석증이 아니야. 음. 전전편두통이라는 게 있는데, 편두통이 보통 두통이 있죠. 어떤 사람들 중에서 두통이 없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해. 그게 그래서 어려워. 임상이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 보통 편두통이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보통 모계로 많이 오죠. 모계로. 편두통이 모계로 많이 오고, 뭐 컨디션 안 좋으면 막 두통 오죠. 그 다음에 뭐 비주얼 체인징이라 해서 막 눈앞이 이렇게 암점이 나타나고 확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런 것도 좀 보이는데 그런 건 편통이고 전전 편통이 뭐냐면 두통이 없어요. 어지럽기만. 해. 그래서 헷갈려요. 네, 그래서 헷갈려요. 이 사람은 편통이. 미그레이션이.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어지럼증. 주기적으로 버티고가 나타나. 근데 이석증이 아니에요. 이석증은 어떻게 돼요? 한 양성 체외성 현운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동작이 현운이 되고 계속하면 좀 덜 어지러워요. 그 동작이. 그 동작은 반복적으로 하면 덜 어지러운데 얘는 아니야. 예. 어떠한 동작에도 다 어지러워. 누워있고 재발해. 자꾸만 재발해. 예. 이 전정변통인데 전정변통이 제일 잘 드는 약이 오름산. 누시누엄이에요.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소아의 소아의 돌발성 현상이 있거든요. 소아들 중에서 막 빙빙 도는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전편두통의 소아성 전전편두통이에요. 네. 이런 애들이 나중에 성인 되면 전전편두통으로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 빙빙 도는 어지럼증으로 막 대학병원 막 가고 MRI 막 CT, MRI 막 입원도 다 하는 애들 오룡산으로 누시두엄으로 치료했어요. 네. 전전편두통, 오룡산. 간단해요. 오룡산. 꼭 적으세요. 정말 잘 들어요. 전전 편두통에 오룡산이 정말 잘 들어요. 한두 케이스를 본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런 약은 진짜 명의를 만들어주더라고. 네, 진짜. 왜냐면 병원 가서 절대 안 낫는 건데 되게 쉽거든요. 아, 전전 편두통이었구나. 하면 오룡산을 딱 던지면 그냥 나아져. 너무 많이 좋아져. 어떻게?
이 무슨 약이냐고. 그래서 좋은 약이라고. 엄청 너무 약해서 아마 확 좋아진 것 같은데 그만큼 보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 이해되셨죠? 중이염, 메니에르 증후군, 전전변 두통, 벌티고 나타나는 거기에 포인트가 뭐예요? 출.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그 부분에 조직이 차가지고 빼주면 되는 거예요. 네. 어, 그 다음에 또 호흡기 질환에서 이제 비염이라든지 그런 거에 출이 드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출. 그 다음에 소화기에서 이것도 있어요. 보통 이제 속이 막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했을 때 식전에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면 추를 쓰고요. 식후에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면 반화를 씁니다. 네, 포인트. 예. 식후에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면 뭘 쓴다고요? 반화. 이거는 담은 구토, 실증이에요. 근데 빈속이 울렁거린다든지 빈속이 미식거린다 이런 분들은 추유증, 대표적으로 이중탕증입니다. 인삼탕증, 예, 이중탕증이에요. 허증이에요. 요거는 뭐다? 요것도 예, 과도한 주식이기 때문에 담음이 나타난 거죠. 네. 이 반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담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소화기, 소장대장, 할이. 아까 얘기했죠. 거기 얘기했잖아요. 그 대충경절. 예, 장의 수분을 해서 예, 하는 약이다. 그 다음에 생식기의 실정, 그 다음에 느침이 막 나올 때, 이중탕증, 느침이 나올 때 히타.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예, 수분을 조절하는 거죠. 네. 북창추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후세방에서는 이제 백출, 원백출 쓰죠. 네, 후세방에서는 원백출을 사용하는 거고, 고방에서는 무조건 출하면 무조건 북창추를 쓰는 겁니다. 북창출. 그 정류 성분이 있는 북창추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고방에서는 북창추. 네. 해서 우리가 말하는 요런 증의 때, 심번도, 근골격 질환이라든지 벌티고 나타나는 거라든지 이런 포인트에서는 고방에서는 북창추를 쓰고요. 후세방에서의 백출에서는 원백출 쓰시면 되고요. 네. 대왕은 못할 것 같아요. 대왕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진도 위주로 많이 나가야 되겠네요.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좀 약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음. 그리고 질문 많이 주시면 제가 답변 잘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또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니까 아마 또 재밌게 아마 또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원장님들이 약증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약을 정말 잘 써요. 예, 약증을 이해하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약증을 이해를 시킨 겁니다. 예. 행인, 마왕, 다 이해를 시키잖아요. 네. 출, 예.